안녕하세요. 조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놀이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4차 표준보육과정과 개정놀이과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놀이 중심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아이들의 놀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놀이는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몰입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보았을 때는 별다른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빠르게 전환되는 어떤 규칙이 없는 과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항상 아이들의 놀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기록에 남기셔서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평가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놀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놀이와 활동이 동일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는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배웠으면 하는 내용, 이번 달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셨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접근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는요,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물성 놀이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놀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놀이에 활용하는 신체적, 운동적 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하는 놀이 과정 모두 아이들에겐 정말 유의미한 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사가 보았을 때 의미 없고 반복만 되고 짧게 끝나는 놀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내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놀이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종이블럭을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매번 종이블럭을 길게 늘어뜨린다거나 종이블럭을 높이 올려 쌓아 본다든지 반복되는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놀이 과정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블럭을 사용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상상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사전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표현하며 서로의 생각에 경청하고 의사소통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의 힘을 조절해서 블럭을 쌓거나 늘어뜨리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힘을 주었을 때 넘어질 수 있구나. 조금 더 세게 잡고 있어야 블럭이 균형을 잡겠구나, 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쌓고 무너뜨리고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험을 통한 자신의 노력 과정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봐 주신 후에 아이가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아이의 손과 함께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교사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교사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점점 교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놀이를 하다 몰입하는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 놀이를 했을 때 조금의 경계가 생기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놀이는 주시하고 계시되 놀이에 대한 개입은 아이의 수준이나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등에 맞춰 적절하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놀이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상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학습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 아이들이 놀이 상황에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아이들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4가지,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평가제 지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인의 방법이나 본인의 생각을 시도해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 상황에 아이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쉽게 이루고 싶어 한다면 교사가 간단하게 언어적인 지원을 해주시거나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계획한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계획했던 활동이 매일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교사는 교사 주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제이든 4차 표준보육과정이든 개정놀이과정이든 교사가 계획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하고 많은 배움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 과정에 대한 지원도 우선적으로 여기고 활동과 어떤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계획한 활동과 아이들의 놀이가 적절하게 잘 융합이 돼서 한 주간 한 주간의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놀이에든 그 과정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다 다양한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화된 놀잇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단순한 놀잇감보다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소품이나 자연물, 내가 스스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한 그런 놀잇감 등을 제공해 주시면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 활동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